위기에 사면 돈을 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요, 절반만 맞습니다. JP모건이 미국 상장기업 3,000개를 35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고통과 황홀, Agony and Ecstasy라는 이름의 보고서입니다. 결과가 좀 충격적인데요. 40%가 고점에서 70% 이상 빠진 뒤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0개 중 4개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60%는 돌아왔습니다. 같은 위기인데 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았을까요? 오늘 이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산에는 3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2008년 9월 15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리먼 브라더스 직원 26,000명은 회사가 파산했다는 뉴스를 보며 출근했습니다. 같은 날 불과 2km 떨어진 골드만삭스 본사에서는 긴급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리먼은 죽었습니다. 골드만은 살았습니다. 같은 월스트리트, 같은 금융위기, 뭐가 달랐을까요? 리먼의 레버리지는 25배였습니다. 자산 6,390억 달러에 부채 6,130억 달러, 자기 자본은 고작 260억 달러였습니다. 260억 달러면 전체 자산의 4%입니다. 자기의 돈이 4%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레버리지가 20배가 넘었거든요. 비슷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달랐을까요? 골드만은 자산운용, 증권 서비스, 투자은행 등 여러 사업에서 현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쪽이 막혀도 다른 한쪽에서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리먼은 부동산 관련 상품에 올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장이 무너지자 현금 흐름이 한꺼번에 막힌 겁니다. 자, 핵심입니다. 레버리지가 높다고 다 죽는 게 아닙니다. 위기에도 현금을 벌 수 있느냐, 이게 생사를 갈랐습니다. 위기의 온도를 체온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체온입니다. 부채 구조와 현금 흐름. 체온이 40도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리먼의 체온은 이미 42도였습니다. 1975년 코닥의 젊은 엔지니어 스티브 사손이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경영진에게 보여줬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귀엽네. 근데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마. 코닥은 당시 미국 필름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필름이 현금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우리 필름 장사를 방해할 뿐이다. 서랍에 넣어둬라. 이게 좀 놀라운 건요, 코닥 주가 한때 8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2012년 1월 19일 파산 신청, 주가 0달러. 직원은 2003년에 63,900명이었는데 파산 시점에는 17,000명, 73%가 사라졌습니다. 자, 여기서 비교해볼 기업이 있습니다. 후지필름, 같은 필름 회사입니다. 매출의 70%가 필름이었습니다. 근데 후지필름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CEO 코모리 시게타카가 2004년부터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필름 기술로 무엇을 할 수 있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화장품, LCD 광학필름, 의료영상, 필름에 화학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곳으로 전부 옮겼습니다. 결과는요, 후지필름은 지금도 건재합니다. 시가총액 약 220억 달러. 코닥은 미래를 손에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후지필름은 미래가 없어 보이는 곳에서 새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체온입니다. 변화 적응력. 열이 나면 치료를 해야 됩니다. 코닥은 열이 나는데 해열제를 거부한 것이죠. 세 번째는 조금 다른 요소입니다. 2001년 12월 앨런이 파산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당시 최대 규모의 파산이었습니다. 근데요, 파산 직전까지 앨런의 재무제표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 30.1억 달러, 이익도 나고 현금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현금 흐름은요, 마이너스 1.5억 달러였습니다. 30억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나가고 있었던 거죠. 보고된 부채 102억 달러, 실제 부채 221억 달러, 116%를 숨겼습니다. 이건 체온계가 고장난 게 아닙니다. 체온계 자체를 조작한 겁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999년 대우그룹 외화 차입 51억 달러에 이자 부담이 3조에서 6조로 2배가 됐습니다. 해외 미수금 40억 달러는 하나도 회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괜찮아 보였지만 안에서는 이미 출혈이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체온입니다. 투명성. 체온계를 믿을 수 없으면 진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핵심만 꺼내면요, 모건 스탠리 데이터를 보면 전체 주식의 54%가 역대 고점을 한 번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95% 이상 떨어진 종목은요, 6개 중 1개만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5개는 영원히요. 근데 이 영구 하락한 자산들을 쭉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과다부채. 부채 비율 200% 이상. 산업마다 기준이 다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200%가 넘어가면 한번 의심해보세요. 리먼이 대표적이죠. 자기 돈 4%로 나머지 96%를 굴렸습니다. 둘째, 적응 거부. 핵심 사업이 변화하는데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기업, 코닥처럼요. 시장이 바뀌는데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 라고 하면 위기가 아니어도 서서히 죽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숫자 불투명. 영업이익은 나오는데 현금이 늘어나지 않는 기업, 앨런과 대우처럼요. 이익과 현금 흐름의 방향이 반대면 빨간불입니다. 이 3가지 중 2가지 이상이 해당하면요, 위기에 싸다고 덥석 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싸도요. 40%가 영원히 못 돌아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에서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솔직히 재무제표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3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 부채 비율. 네이버 증권이나 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가 넘어가면 한번
점검해보세요. 둘, 영업 현금 흐름. 이익이 나는데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은 빨간불입니다. 이익은 회계 처리로 만들 수 있지만 현금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셋, 핵심 사업의 미래. 이 기업이 하는 일이 5년 후에도 필요한 것인가? 사실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이미 나왔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개가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들입니다. 투자하기 전에 회사의 체온부터 재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에 사면 돈을 번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40%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 두 번째, 죽은 자산의 공통점은 과다부채, 적응 거부, 숫자 불투명이다. 세 번째, 투자 전에 체온 측정 기준 세 가지, 부채 비율, 영업 현금 흐름, 핵심 사업의 미래 반드시 체크하자.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외부 충격이 너무 크면 기업이 아무리 건전해도 망할 수 있지 않냐? 맞습니다. 이 반론은 일리가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골드만삭스도 레버리지가 20배가 넘었고 위기 직전까지 건전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며칠 안에 마르는 상황에서는 건전한 기업도 일시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반론이 맞을 수 있는 조건은 정말로 시스템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그런 극단적 상황에서도 순현금을 보유한 기업들은 생존했습니다. 2008년 당시 애플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큰 기업은 정부가 살려주니까 규모가 중요한 거 아니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AIG는 구제금융을 받고 살아남았거든요. 하지만 리먼은 자산 6,390억 달러였는데도 구제를 못 받았습니다. 구제 논의 기간 동안에도 자본 확충에 실패했습니다. 구제를 받으려면 기본적인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외부 충격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충격을 받아도 체온이 정상인 기업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체온은 위기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하나입니다. 위기에 살아는 반만 맞는 조언입니다. 건강한 자산을 위기에 살아. 이게 전부입니다. 투자 전에 회사의 온도부터 재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걱정되는 종목이나 자산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체온을 같이 재보겠습니다. 이런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